얘, 너는 집 안 지키고 또 어딜 쏘다니고 있어? 네, 어머님. 집 앞에 마트 좀 잠깐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또 오셨어요? 또라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 허락받고 와야 하냐? 아니,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하고 오시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일 보고 천천히 와라. 그런데 내가 저번에 우리 아들 편으로 반찬이랑 고기 좀 챙겨 보냈는데 그건 벌써 다 먹었니? 아, 그게 말이죠. 사실 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석훈 씨가 어머님이 주신 반찬들을 냉장고에 안 넣고 식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어제 먹으려고 봤더니 상해 있었어요. 그러게, 너는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다니고 그래?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낮에 잠깐 나가서 몇 시간 일하면서 생활비 조금 보태는 정도예요. 그거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냥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살림이나 알뜰살뜰 잘하면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준 반찬은 다 버렸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직 버리진 않고 냉장고에 있어요. 이따 집에 가서 정리해야죠.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봤는데 이 정도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요즘 여름 날씨도 아닌데 완전히 팍 상한 것도 아니구만. 정애매하면 한번 살짝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워서 먹으면 돼. 안 돼요, 어머님. 나물 반찬은 뚜껑 열자마자 신내가 확 올라왔는데. 요즘에 상한 음식 잘못 먹었다가는 완전 큰일 나요. 저번에도 어머님 댁에서 비빔밥 해주신 거 먹었다가 저랑 석훈 씨랑 장염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거야 너가 맨날 집에서 제대로 된 요리도 안 하고 밖에서 사다가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멀쩡한 내 음식 탓을 하냐? 그러면 같이 먹는 나는 왜 멀쩡해? 어머님이랑 저희랑 평소 먹는 게 좀 다른가 보죠. 아무튼 어머님, 그거 제가 이따가 알아서 버릴게요. 진짜 못 먹어요. 괜히 드실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너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서 보내준 반찬들 전부 이런 식으로 상하게 만들어서 버리고 있었던 거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석훈 씨가 냉장고에 한나절 동안 안 넣어놔서 상해버린 거잖아요. 그걸 왜 제 탓을 하세요? 됐다. 네가 안 먹으면 내가 가져다 먹으마. 아무튼 맡으면 집에 올 때 깍두기랑 총각김치 재료 좀 사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아예 오늘 이 집에서 담궈주고 가야겠네. 어머니, 저희 요즘 김치는 인터넷으로 사다 먹어요. 그게 오히려 재료 사다가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가격도 싸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다 익혀서 오니까 바로 먹어도 되고 좋아요. 김치를 사다가 먹어? 돈이 썩어나니? 그게 뭐가 맛있어? 저번에 어머님한테 가져다 드린 총각김치도 맛있다고 드셨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한 거라고 가져다 드린 건데 사실 그때도 인터넷으로 사다 먹은 거예요. 나는 그게 파는 김치인 줄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 키우면서 너처럼 전부 사다가 먹인 적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였지. 알겠어요, 어머님. 어쨌든 저희 집 냉장고 관리는 제가 할 테니까 그 반찬은 드시지 마세요. 야, 잔말하지 말고 장이나 보고 와. 처음 신혼집 구할 때 시댁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졌어야 하는 건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동네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 저희 집이 걸어서 15분, 20분 걸리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와서 냉장고를 불쑥 열어보고 가십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어머님이 만든 반찬을 자주 나눠주시는데 집에서 음식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항상 쉬어 터지기 직전에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냥 먹으라고 하시지만 냄새도 좀 이상하고 어떨 때는 완전 내다 버리기 직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신 적도 있어요. 예전에 한 번 시댁에서 밥을 먹고 남편과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래 내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들어와? 왜? 나 이제 지하철 탔지. 아마 한참 걸릴 거야. 어머님 또 집에 오셨어. 나 오늘 3시간 동안 깍두기 담그고 총각김치 만들었어. 잘 됐네. 안 그래도 엄마가 해준 깍두기가 먹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왜? 너는 우리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는 게 싫어? 너 편하라고 해주시는 건데? 편하기는 어머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일은 내가 다 했어. 빨리 집에 오기나 해.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저번에 주신 반찬 버리지 말고 그냥 먹으래. 나는 상해서 버린다고 했는데도 절대 못 버리게 하시니까 당신이 이야기해. 그거 아직도 냉장고에 있어?
아침에 출근할 때 버리고 가지. 나도 출근 시간 늦었는데 어떻게 하냐? 빨리 갔다 와서 버리려고 했지. 지금 당신 오면 먹인다고 저녁 밥상 차리고 계신데. 미치겠다, 진짜. 상했다고 이야기 안 했어? 냄새가 진짜 이상하던데. 했지. 몇 번이나 했는데도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시잖아. 우리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은 거 맞겠지. 설마 나한테 이상한 걸 먹이겠어? 너보다 우리 엄마가 살림을 해도 훨씬 오래 했어. 그 말 듣고 당신이랑 작년에 비빔밥 먹고 고생한 거 잊었어? 에이, 그건 우리 엄마 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냉장고에 남은 치킨 먹고 배탈 난 거지. 나는 그 치킨 입에도 댄 적 없는데. 그런데 당신이랑 똑같이 병원 신세 졌잖아. 그럼 자기는 나 몰래 다른 걸 먹어서 그렇겠지. 아무튼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뭐. 진짜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다. 당신이 배탈 나던 말던 나는 몰라. 난 입에도 안 될 거니까 당신이 혼자 다 먹어. 우리 엄마가 괜찮다고 한 건 다 괜찮아. 유난 떨지 마.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으로 저녁을 먹었고 저는 속이 좀 좋지 않다는 거짓말을 해서 안 먹고 피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남편은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신내가 풀풀 나는 나물 반찬이었는데 맛있다고 고추장에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 먹더니 결국 저 모양 저 꼴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님께 남편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석훈이가 지금 병원이야? 입원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맞아요. 방금 응급실에 있다가 입원실로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또 장염이고 워낙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해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나물이랑 생선이 상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저녁에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 가고 나서 뭐 이상한 거 먹은 거 아니야?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했다고 그 뒤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새벽 내내 토하고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결국 안 될 것 같아서 119 부른 거예요. 나도 같이 저녁 먹었는데 왜 석훈이만 그러냐? 너 빼고 우리 둘이 같이 먹었어. 남편은 나물 넣고 비빔밥 해서 먹었고 어머님은 제가 사온 떡갈비만 드셨잖아요. 그거랑 새로 만든 깍두기요. 내가 그 애 키울 때는 배탈 한 번 난 적 없었는데 너랑 살면서 뭘 어떻게 해먹이길래 허구 헛날 병원 신세야? 괜히 저까지 같이 먹었으면 저도 병원 신세질 뻔했잖아요. 진짜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마세요. 당장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릴 거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나보고 집에 오지 말라고? 앞으로 계속 살림 참견하시고 먹는 음식으로 타박하실 생각이시면 어머님이 남편 데려가서 밥해 먹이고 계속 키우세요.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냥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어머님이 가서 간호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음식도 전부 어머님이 해서 먹이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 결혼했으면 이젠 내 아들이 아니라 네 남편인데 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지. 왜 다 늙은 시어머니 보고 아들 병수발을 들으라 말아야? 저는 절대 그거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먹이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이제 어머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밥도 어머님이 알아서 먹이세요. 진짜 남편도 제 말 안 듣고 어머님도 안 들으시고 너무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요. 저 당분간 친정 가서 있을 테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네 남편은 너가 간호해야지. 왜 나한테 해달래? 나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당장 병원에 입원해도 모자란 사람이야. 며느라, 내 이야기 듣고 있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입원한 남편 놔두고 그냥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눈치 없는 남편은 저한테 언제 오냐고 묻길래 나 부르지 말고 당신 엄마 불러다가 병수발 들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보들도 아니고 꼭 찍어 먹어봐야 뭔지 알 수 있나요? 반찬통 열자마자 시큼한 쉰내가 코를 찌르는데 참기름이랑 고추장 넣고 비벼 먹는다고 식중독에 안 걸립니까?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너무 짜증나서 앞으론 저도 우리 집 반찬에 신경 안 쓰려고요. 저 혼자 먹을 것만 조금씩 준비해서 먹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남편까지 챙겨줍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병원 신세나 지는데 뭐가 이쁘다고 밥을 해주겠어요? 남편은 지난주에 입원해서 아직도 퇴원 못했고 저도 당분간은 친정에 있을 거예요. 전부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알아서 책임지시겠죠 뭐. 자기야, 상견례 어디서 할 예정인지 정했어?
한식이야, 일식이야? 무난한 건 한정식 집이 가장 무난한데. 너가 알아서 정해. 괜찮은 곳으로. 아버님, 어머님이 일식 좋아하시나? 아니면 중식당 새로 오픈한 곳 있는데 거기는 어때? 개별룸으로 되어 있고 코스도 깔끔하게 나온다던데? 아니면 그냥 한정식이 무난한가? 아버님, 어머님은 중식, 한식, 일식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셔?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하셔. 무난하게 한정식으로 예약할까? 아무래도 중식은 좀 그렇지? 나오는 요리도 고급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둘 다 한 번씩 가면 되겠네. 무슨 소리야? 장난하지 마. 상견례인데 밥을 1차, 2차 두 번 나눠서 할 생각이야? 그건 아니고, 사실 언제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지금 해야겠다. 아마 상견례 자체를 두 번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정식 집에서 한 번, 그리고 중식 집에서 한 번 하면 될 것 같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봐. 우리 집안 개인적인 일이라서 언제 얘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 안 하면 곤란할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사실은 새어머니야. 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친부모님은 내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고 지금 새엄마랑 고등학교 때 재혼하셨어. 그래서 지금도 나랑 새엄마는 별로 안 친해. 아니, 잠깐.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 상견례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별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나한테는 아픈 상처라서 미리 말을 못했어. 옛날부터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친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거든. 아니, 그래도 나한테는 미리 말을 했어야지. 우리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럼 오빠네 친어머니는 어디 계신데? 우리 엄마는 재혼했고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계셔. 3시간 거리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명절마다 내려가서 인사드렸어. 나는 그냥 엄마도 두 사람이고 아빠도 두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건 오빠 생각이고. 그래서 나한테 상견례를 따로 두 번이나 하자고 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친아빠 쪽만 상견례하고 넘어가면 친엄마가 삐져서 안 돼. 한 번 삐지고 서운해하면 진짜 오래가기 때문에 따로 한 번씩 해야 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잠깐만, 오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결혼식을 두 번 하자는 건 아니지? 아, 그건 생각 못했네. 우리 친엄마도 내가 턱시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안 그래도 저번에 전화했을 때 다른 여자가 혼주석에 앉은 꼴은 보기 싫다 하시더라. 그렇다고 결혼식을 두 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혼주석을 한 자리 더 만들어서 친엄마까지 초대할까? 혼주가 3명이라고? 지금 웃음이 나오냐? 뭐야? 반응이 왜 그래? 그럼 내가 뭐 울어야 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 집안 사정일 뿐인데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상견례 두 번 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해? 이제 상견례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이혼한 게 죄야? 내가 창피해? 내가 말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오빠는 왜 나랑 우리 부모님을 존중 안 해줘? 이게 그렇게 웃으면서 가볍게 말할 일이야? 그냥 자기가 이해해줘. 그렇다고 상견례 할 때 친아빠 쪽 친엄마 쪽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어차피 두 번 해야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하자. 예약은 너가 알아서 해줘. 양가 집안 인사까지 다 드리고 상견례를 겨우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쪽이 이혼 가정이건 아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연애만 할 때는 상관없지만 저랑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하잖아요?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까지 말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뭐야? 나 방금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한테 시댁이 두 집이라며? 하나도 감당 못하겠는데 시댁을 둘이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몰라, 나도 심란해. 괜히 놀릴 생각하지 마. 너 내가 결혼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그래? 어떻게 네 남자친구는 그런 걸 숨기냐? 그리고 그 친엄마라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냥 조용히 따로 불러서 밥 먹자고 하는 건 몰라도 어떻게 당당하게 상견례를 두 번 하자고 할 수가 있어? 뭐, 남자친구 생각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걔네 부모님이 이혼해서 따로 가정을 꾸리고 사시니까 두 분에게 나를 다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게 문제야? 너 진짜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볼 때는 느낌이 이상해. 엄마도 걱정 엄청 하고 있던데.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 요즘 이혼한 집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식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2번 정도는 뭐. 너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네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벌써부터 숨기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남자 태도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 만약 결혼하고 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할 거야? 설마 그러게 하겠어. 결혼식 전날이라 하더라도 아니 신부 입장하기 직전에라도 아니다 싶으면 없는 게 맞아. 내가 결혼 생활 선배로서 하는 이야기야. 미치겠다 진짜. 어쩌면 좋지?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 친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파악해. 너가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만나야 하는 건지, 진짜 시댁을 둘이나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알겠어. 잘 생각해볼게. 잘 생각해. 네 인생이 달렸으니까.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언니도 처음 결혼해서 1년 동안은 시댁과의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그때 형부랑 싸우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다가 지금은 시댁 쪽이랑 인연 끊고 안 보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혼 전에는 아무 말 없다가 언니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합가하자고 난리를 피우는 통에 진짜 언니가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결혼하라 했었는데 저는 시부모가 둘이나 더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상견례는 2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 우리 엄마 아빠랑 이야기해봤어. 상견례 이야기랑 오빠네 부모님 이야기. 뭐라고 하셨어? 뭘 하시긴 그냥 2번 하겠다고 하셨지. 그래,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 무슨 걱정을 하시는데? 아니, 만약 시부모가 따로 있으면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예단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양쪽 집에 다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많으셔. 내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은 해놨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한쪽만 하면 섭섭해 하시지. 예단은 우리 친엄마랑 나머지 이모들이나 친척들 것도 싹 다 할 생각이야. 안 하면 엄마가 엄청 화내실걸? 그럼 예단 비용은? 그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너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벌잖아? 솔직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 결혼하는데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자. 오빠, 지금 나랑 장난해?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번다고 예단을 2배로 하라는 경우가 어디 있어. 농담이라니. 너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었어? 어차피 같이 준비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아니면 너가 나보다 돈 많이 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부모님 2분이 따로 사시는데 당연히 양쪽으로 해드려야지. 그럼 오빠 말대로라면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당신 부모 4명한테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것도 전부 다 챙겨드리자는 소리야? 당연하지. 그게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안 할 거면 뭐하러 나한테 시집 오는 건데? 뭐? 재혼하신 어머님도 그쪽에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그쪽 자식 며느리가 챙겨야지. 왜 우리가 양쪽을 다 챙기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너는 나랑 결혼했으면 며느리 노릇 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아빠만 챙기고 엄마는 안 챙겨? 그냥 결혼식도 2번 하고 나중에 애 낳으면 돌잔치도 2번씩 해. 누가 그렇게까지 하지? 괜히 오버 좀 하지 마. 상식선에서 해야지. 내가 왜 재혼한 친엄마 쪽까지 챙겨야 하는데.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아니잖아. 상견례 따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오버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래서 우리 엄마 인정 못 하겠다고? 인정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오빠가 그냥 알아서 따로 챙겨드리라고. 왜 그걸 전부 나보고 하라는 건데? 야, 그럼 너네 부모님도 이혼하고 각자 재혼하시라고 해. 그럼 나도 2배로 챙겨드리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쓰레기 같은 놈이었네? 우리 언니가 했던 말이 맞았어. 너랑 결혼했다간 내 인생 끝장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게 죄고 그래서 그 자식인 나도 쓰레기라고? 돈이 아까워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고 싶지 않다고? 능력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왜 너 능력도 없으면서 나한테 대신 효도를 하라고 시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네? 알겠어. 상견례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예단도 하지 마. 그냥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그래, 하지 말자. 다 하지 마. 결혼도 하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뭐? 이제 와서 다 끝내자고? 결혼이 장난이야? 너 미쳤어?
장난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내가 이 와중에 장난이나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해 보여? 그래, 끝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진짜 어이가 없네. 너는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데 뭐하러 결혼할 생각이었냐? 이기적이네, 진짜. 아, 됐고. 시끄러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희는 파혼했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며칠 후에 새엄마라는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집안 무시하지 말라길래 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차단하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안 인간들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상견례 하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저런 꼴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지가 부모가 내신 건 알겠는데 왜 저한테 양쪽으로 효도를 하라는 건지. 정말 제가 돈 때문에 이러겠어요? 그 집안에 시집 갔다가는 제 인생 기구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서 그렇죠. 양쪽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하시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개고생 시킬 생각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